자, 제가 이제 그 기피 우선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드릴까 그러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 이 너비 우선에 대한 알고리즘보단 예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고 이 다음 주 할 때 기피하고 우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하는 게.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나비우선의 그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예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쓰는 예예요, 이게. 이번에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2로 방향이 있는 아크, 3에서 1로. 그 다음에 1에서는 4로 가는 5번과 6번 정점이 있고 서로 양방향으로 있다. 자, 이렇게. 7번, 8번 정점 있고 10에서 4로, 8에서 7로, 4에서 8로. 9번, 10번, 11번. 9번에서 10번으로 가는 길과 10번에서 9로 가는 길이 있고 10번에서는 8로 가는 길이 있고 1로.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방향이 있다 보니까 11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도착하고 나면 갈 길이 없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 정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방문하는 거. 그래서 깊이 우선 방식도 예를 들어서 11번까지 왔는데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스택에 있는 거 갖다가 팝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어디서 나를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자, 이걸 쓸 적에는 뭐를 쓰냐라고 하면 Q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이거에서 시작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시작하는 데다가 아까는 Q를 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겠죠. Q.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요걸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1번 정점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가 헤드가 부분이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테일 부분이 되고 이렇게. 헤드 부분을 보통 큐로 그릴 적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쪽에 터져 있는 쪽이 꼬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1번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아까와 같이 방문 여러 번 방문하면 안 되니까 다 방문 표시자를 남겨놓는다 이제. 그래서 이거 다 방문 표시. 첫 번째 방문했으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면 1번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1번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피우선 같은 경우는 더 가보고 또 가보고 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2번으로 일단 가기 위해서 이거를 큐에 있는 걸 갖다가 팝을 시키는 거예요. 팝을 시키고 이쪽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이 최대한으로 큐에다 씹어넣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팝을 여기 큐에 있는 걸 갖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가 2번하고 4번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4번을 큐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집어넣고 다시 큐에서 이걸 이제 팝시키고 이거 팝이라 해야 되나 자꾸지 딜리트 큐를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큐 하고 난 다음에 1번을 방문하고 나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거 다시 헤드 부분에는 2번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2가 이렇게 방문. 따라서 2를 방문했으니까 이거는 1이 되고.
자, 이걸 딜리트함과 동시에 2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3번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3번을 여기다가 뒤에다 집어넣는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4번이 제일 앞에 있어요. 헤드에. 따라서 이번에는 4를 갖다가 딜리트를 하는 거죠. Q에서.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니까 제일 앞쪽에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를 방문하는데 4가 여기. 그래서 4가 나옵니다. 이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달리 2 다음에 3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 다음에 2, 그 다음에 4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자, 4를 방문하고 나니까 4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걸 갖다가 Q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꼬리 쪽으로. 그러니까 8이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거죠. 7은 방향이 다르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뒤에다가 8을 갖다 집어넣는. 네, 그러고 다시 요거를 갖다가 제일 앞에 있는 걸 갖다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8 하나 남겠죠. 3, 2 연결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3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8 나왔고 그다음에 3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3에서 연결되지 않은 것 중에 저희도 이걸 방문하면서 이제 방문했으니까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갈 수 있는 걸 보니까 1번 이미 방문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고 이건 방향이 없고 따라서 더 이상 이거는 끝이니까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번 어떻게 하냐면 8번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이 그 끝장을 내는 거죠. 따라서 8에 해당되는 걸 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8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8이 4 다음에 방문하게 되죠. 나는 이거 빼버렸으니까 비어있는 거지만 8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거 7하고 또 뭐 있나 없죠. 그래서 여기 7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 하나 나와 있으니까 7을 다시 Q에서 빼버린 거죠. 딜리트 Q. 이번은 방문했으니까 1이 나오고 7을 빼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7을 방문하고 나니까 1이 나오고 7은 8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7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4번 하고 뭐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더 이상 방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끝. 자, 그 다음에 이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것들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몇 번이 방문하지 않으니까 5번, 6번, 9번, 10번, 11번까지 방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5번에 해당되고 별도로 또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5번에서 시작한 1번. 다시 5번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빼버렸으니까 5에서 빼버렸으니까 이번엔 5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 보니까 6번이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6번. 그래서 5가 1로 바뀌고 6번이 방문하지 않은 걸로 일단 집어넣죠. 자, 6에서 다시 빼버렸으니까 6은 1로 바뀌고 5 다음에 6번이 방문한 거고 6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미 다 방문했어요. 5번도 방문했고 3번도 방문했고 끝.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을 보니까 9번, 10번, 11번이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는 거다.
따라서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은 9를 갖다가 Q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떼버린다. 따라서 9에서 딜리트 Q를 하니까 9가 1로 바뀌고 9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10번하고 11번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10번, 11번을 Q에다 집어넣는다. 그 다음엔 헤드에 10이 있으니까 딜리트 Q 하게 되면 10번이 빠지죠. 따라서 10번을 1로 바꾸고 그래서 10번을 9 다음에 방문하고 그리고 나니까 11번 하나 남죠. 이렇게. 11번 뒤에 10번 다음에 연결할 이걸 빼버렸으니까 넣을 수 있는 게 9번하고 11번하고 8번 있는데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게 11번밖에 없어요. 11번 이렇게. 이거 그대로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비워버리면 11번이 네 그래서 이게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하나의 추리가 아니라 추리가 세 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방문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걸 포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이건 왜 포리스트가 나왔냐? 방향이 없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포리스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이게 한 덩어리, 이런 한 덩어리, 이런 한 덩어리 따로 이렇게 이 모든 정점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점들에 방문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루프가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방식에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그 깊이 우선과 달리 너비 우선에는 Q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깊이 우선에 대한 거 이거는 알고리즘은 실습 자료에 있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이 알고리즘 중에서 그래프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는 정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그 문제가 굉장히 클 때는 그 문제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하죠. 물론 모든 문제가 컴퓨터에서만 쓰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 뭐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큰 문제는 작게 나눠 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합치고 또 그걸 나눈 문제가 크다 그러면 더 나누고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알고리즘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다이나믹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제 이론적인 얘기는 하고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너비 우선, 깊이 우선, 그다음에 뭐 제그 이 정렬에 대한 것까지 자료를 드렸는데 정렬 제그 자료 구조에선 했었지만 다 하지 않아서 이제 뭐 정리해 드리질 않아서 그냥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그 오늘 수업 내용은 요거고 실습 내용을 나머지로 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프는 이 그 두 가지에 대한 건 하고 나머지는 그래프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 구조에서의 부분하고 달리 이 분야가 좀 나눠져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해 보실 분 하시고 그리고 수업은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거 하실 분들에 대한 부분 있으면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가실 분이시면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자, 시험은 4월 28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 사이에 뭐 숙제 같은 걸 낼까 그랬는데 또 이제 그 뭐 시험이
제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들 수강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 숙제는 중간고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실습하고 가세요. 네, 자료는 저희 그 동영상 자료하고 실습 자료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동영상 자료는 뭐 오늘 중이나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